존경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장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전남 행복 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탄탄한 전남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지난 민선 7기 7조 원에 불과했던 전남의 예산을 11조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도민 개인 소득은 전국 17위에서 11위로 올랐고 근로자 평균 소득은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삶을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 아이러니하게 지방소멸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박원정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또한 지방소멸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축이 만들어낸 지방소멸 현상은 전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와 관련하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로 나타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전남의 청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시대를 진입과 동시에 농도 전남의 인구는 185만 명으로 2016년 대비 5년 사이에 5만 명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인구 감소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연도별 전남 인구 감소치는 2016년 5,082명, 2017년 7,490명, 2018년 1만 3,000명, 2019년 1만 4,000명, 2020년 1만 7,000명으로 인구 감소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남은 현재 청년부부 결혼축가금 200만 원 지원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연이에 지원하는 난임수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출산 여성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영유아 1인당 200만 원, 영유아 수당 매월 3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 조리비 서비스 87만 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 서비스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전남이 타 시도보다 발빠르고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촘촘하게 복지망을 구축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로 인해 오는 본질적인 문제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혼, 만원, 비혼 등에 의한 저출산 고령화 전개로 자연적 인구 감소가 전개되면서 무거주와 과소 지역의 쇠퇴 초래 및 일자리 교육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등 특정 지역으로 이동에 의한 사회적 유출로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공공생활 서비스 축소, 생활 사막화, 민간 서비스 수준 저하, 교육, 의료, 복지 수준 저하, 지역의 삶의 저하, 청장년층 유출 확대의 공동화, 고령화로 인한 높은 빈곤율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복지시설 및 재정 수요 증대, 지역 소득과 생산성 저하, 낮은 소비력, 괜찮은 일자리 부족입니다.
또 중앙정부 주도 관행으로 인한 획일적인 지원과 인프라 공급, 지자체 매칭 증대와 재정 취약, 지역 생활 불편 심화, 지역 수요 대응 미흡으로 인한 지역의 매력과 개성을 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관련의 고질적인 문제의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의존적인 국고보조 사업 추진 관행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현재의 도민에게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권위적인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여 광역과 기초단체가 한뜻으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이제까지 제도적 받침과 그 동안의 현급성 지원으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표로 정리한다면 우선 우리 전남 도민 출생 도민 지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전남에 돌아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외부 인구 유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다문화 가정 지원이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통한 또 출산율을 해서 또 인구 유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의 또 일자리를 또 지원해줘서 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 또 노동자, 또 우리 기농기촌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고령화의 또 연장입니다. 또 퇴직 세대, 또 요즘 관계 인구, 또 우리 환경 인구라고 하죠. 또 이주, 2차 거주지 형성, 그리고 청년 기농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 기농인들이 5년을 못 버티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 퇴직 세대들이 많이 또 이렇게 전남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이 또 기농기촌의 또 1번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농사노촌 지원 유학 프로그램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순환 인구 유입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칭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학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한 20, 지금 서삼 저희 고향에는 지금 18명인 지역 학교가 지금 22명이 저희 유학 학생이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지금 지역 학교가 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학년별 분배가 안 돼 있습니다. 또 1학년에 이렇게 몰리는 또 학년이 없는 이렇게 학년이 있는데 그거를 유학 학생들이 지금 채워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배해서 지금 학교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장성구는 22가구인데 이거를 22가구의 인구 유입이 지금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가구로 늘렸을 때는 이게 200에서 300명 정도는 계속 순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유입이 감소한 상태이며 기농기촌의 인구 유입으로 주로 퇴직 세대의 유입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이 전남 인구 유입이야말로 과거 다문화 유입 또 기농기촌 인구 유입과 함께 시대적 변화와 가정 적합한 전남형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로 바랍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네, 보통 유학이라 네, 국장님. 현재 도 농촌 유학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어촌 인구 유입 정책에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도는 그동안 농촌 유학 센터를 중심으로 농촌 유학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그 농식품부 사업으로 농촌 유학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도 자체 사업으로 시군과 같이 유학생을 유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해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농촌 유학 사업은 이외에도 가족 체류형이라든가 농가 홈스테이형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육청 주관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학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유학생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농촌 유학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이분들이 우리 유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불편함 없이 잘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떤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 개선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우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농촌 유학센터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 농촌 유학 대상자 지원 자격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 지역에 지금 센터 시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그 지원 요건을 보면 6개월 이상 학생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지금 사업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그게 지금 2021년 내용이고 2022년 내용을 보면 지금 60일로 유학 학생이 지금 거주를 해야지만이 또 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과연 지금 어떤 시설의 어떤 검증도 안 되고 그러죠? 그 법인이나 그 어떤 그 지금 주민 주도형으로 그거를 사업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법인이나 그런 업체에서 어떤 저희가 거주지의 어떤 검증도 안 되고 또 교육의 검증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우선 학생들을 먼저 유치를 해서 시설을 완비하면 지원을 하게 해 주겠다.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떤 시설이라든가 인력 이런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요건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농식품부 사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육청 사업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농식품부 예. 지금 사업에 유학센터라는 게 지금 따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그 지원의 어떤 대상의 지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제가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네네. 하여튼 그 어떤 일정 이상의 시설 말씀하신 시설을 갖다가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가 경력 있는 분들 갖다가 채용하고 마을에서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이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라든가 농어촌 공사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걸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센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금 우리 유학센터 지금 시행 지침서를 보면 그 내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우선 학생들을 모집해 놓고 시설을 먼저 교육을 먼저 실시해라. 그리고 5명 이상이 되면 또 거기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또 달라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지금 검증도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검증되지 않는 것을 지금 사업의 정책에 지금 이런 위험한 정책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제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유학생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지금 준비를 해서 지원을 먼저 시행을 하고 사업비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 한번 더 다시 해 예, 주십시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기 그뭐 1차적으로 뭐 서류를 갖다가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유학생이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케어가 됐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농식품부에서 선발 과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 이제 고려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확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학생 수가 지금 유학센터 학생 수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한 50% 이상 줄었는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상당히 한번 줄은 그 걸로 알고 검토해 있습니다. 보시고 예, 예. 하여튼 50% 정도 제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오늘 이 질문 이전에 저희가 지금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지금 아까 제가 인구 외부 인구 지금 유입의 순환 인구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어떤 인구 유입을 말하자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과연 지금 우리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이거를 어디에서 관장을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제가 중심이 안 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최초 시작한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시작을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조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전라남도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는 관리 책임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네,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017년 9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또 일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농산어촌 유학 활동가를 또 교육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농산어촌 유학 활동가 교육이나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가요? 제가 그건 별도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저한테 지금 해주시려고 나오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또 저희가 사조를 보면 농산어촌 유학시설 확충,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5조를 보면 농산어촌 유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 또 농산어촌 유학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농산어촌 유학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산유학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였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도내에 8개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는 더 이제 관리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해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농산어촌 유학 그 협의회는 조례 6조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성은 하지 않고요. 원래 이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활용해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교육청과 함께 이렇게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개정을 해서 2017년도에 지금 이렇게 한 5년, 지금 5년, 6년 정도 됐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제가 협의체도 지금 구성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지역 활동가 또 지금 아직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본 의원은 지금 농산어촌 유학이나 지금 개정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의한 인구 유입과 또 학교의 어떤 지금 지금 시골 작은 학교를 지금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우리 인구 소멸 지원금에 지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17년, 2021년도에. 근데 또 더 개정을 해서 지금 내용을 지금 이렇게 첨부했는데 지금 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게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2017년도에 이제 입법이 개정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구성해서 네.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유학 활성화 사업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때 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소멸 적실 일과로 지금 인구 청년 재택관실에서 가족 처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또 위해 시설 지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봤을 때 농산어촌 유학을 담당하는 주된 기관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농산어촌 유학 모집이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보통 유학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서울로 가는 걸 말하죠. 하지만 최근엔 반대로 농촌 유학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농촌 유학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서울 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유학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첫 소식 유철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완주군 운주면의 농촌 유학센터입니다. 도심에서 나고 자라 농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유학과 지내는 곳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인근 학교에 다니며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물고기 잡기와 캠핑 등 농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도 병행합니다. 가장 기본은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학교에서 학원을 다니고 계속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거. 앞으로는 도심 아이들의 전북 유학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재경도민회 등 4개 기관은 협약을 맺고 교육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는 10월부터는 서울 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농촌 유학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농촌 유학 협력학교에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서울시 교육청 등은 유학생의 월 8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전남교육청과 도에서 먼저 시행한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모델로 하여 지금 전라북도나 지금 전라남도,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올해 2학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관리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또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주군은 지자체 최초 유학센터를 직접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산어촌 유학을 전라남도 도교육청, 지자체 등 역할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 각 기관의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그 인식에 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뭐 통합 관리라는 관점도 있겠지만은 각자 이렇게 이제 기관별로 이렇게 잘 협업을 해가지고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서 또 시너지를 더 잘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좀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교육청 주관으로 전반적인
어떤 농촌 유학마을 프로그램들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질적인 사업 추진이라든가 유학생 지원들은 이제 교육청 중심으로 해 나가고 우리 도라든가 시군에서는 이분들이 오시면은 불편 없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편의 제공하는 이런 시책들을 잘 개발해 가지고 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촌 기반 정비 사업으로서 우리가 지금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농촌 협약이라든가 농촌 정비 기반 조성 사업들을 갖다가 대단위로 여러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 농촌 유학하고 같이 또 이제 결합해 가지고 더 시너지를 내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육관님 아직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우선 전남의 인구 소멸과 더불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또 전남 교육 여건도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학생 수가 1977년 1,422만 명을 고점으로 2017년 846만 명에서 2067년 365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기준 전남 총 874개 학교 중 약 75.2%에 달하는 657학교가 농어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377개 교로 43.1%를 차지하며 신입생이 없거나 일명인 학교도 62개 교에 달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64,875명이 줄었고 감소 비율은 무려 24.2%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오랫동안 마을의 중심이었고 마을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서 시작된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울 등 도시의 학부모가 청정의 이미지인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각광을 받아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질의는 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또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이 우리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또 교육감의 또 사업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없다고 또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예.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 예, 정책을 좀 더 다르게 하자고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농산어촌 유학이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단기형 유학 운영을 개선하여 장기형 유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즉 정주영이 장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단기 유학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네. 단기 유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급적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서 그 정주 여건 개선은 우리 학교의 교육의 질도 같이 높여서 장기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신입생이 없거나 일명인 학교가 지금 62개 예, 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고향도 지금 전체 학생 수가 18명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명의 또 학생이 유학이 와서 저희가 전체 학생이 44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외부 인구 순환 외부 인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또 저희가 이 시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역에 농촌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산어촌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또 이게 순환이 된다면 네. 또 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더 발전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큰 교육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관님께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좀 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장기 정주형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 그 유학으로 좀 성공적인 모델이 해남 북일초등학교인데요. 최근에 저도 가서 그분들하고 좀 현장도 보고 또 그 선생님들과 학부형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오게 되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교육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한 번 오면 자연 환경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교육 맞춤형 교육이랄지 과밀학급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의 질을 좀 높여서 머무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아예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런 유학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이제 각 농식품부랄지 도랄지 또 여러 가지 또 유학 마을이랄지 학교랄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자치와 자치행정 그리고 그 주민들과 함께 아까 MOU를 체결한 것처럼 그런 통합적인 관리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은 부처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걸 모집하고 홍보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통합적으로 좀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축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저기 국장님께도 여쭤본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하여튼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교육감님은 현재 타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청,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마을, 농촌유학센터, 농가 홈스테이 등의 역할 체계를 정립하여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신가요? 가급적 가능한 데부터 우선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느낀 거는 지금
그냥 쉽게 표현하면 좀 우왕좌왕입니다. 필요는 하는데 제가 과연 어디서 이거를 책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야 할지 예. 또 이렇게 떠밀기식의 어떤 지금 그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어떤 지책을 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라남도가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어떤 선두임에 불구하고도 지금 다른 시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금 전라남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 하드웨어 쪽은 벌써 전북이나 그런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좀 이렇게 방향이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또 어느 부서에서 또 중심을 못 잡아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관련해서 예. 제가 관련해서 네. 최근에 저도 이제 그 문제 전라남도 교육청의 그동안의 유학 정책도 좀 그 평가해보고 또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유학 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서 좀 이제는 좀 그 서울에서 유학생을 전남에 보내는 것이 마치 전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호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학생이 전남에 유학을 오게 되면 그 학교에 우리 학생도 서울에 가서 학교에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선 지역 학생들이 또 서울살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관님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내년 교원 정원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예. 특히 도시에 비해 예.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의 현실의 교원 인원 감축과 공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저희들이 교원 수 감축이 상대적으로 우리 전남 같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가 더 심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겠다고 다각적인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시도교육감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있는데요. 세층 진보도 있고 보수도 절반씩 나눠져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육감이나 지방에 있는 교육감이 모두 다 동의를 해서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지방에 있는 도만 그 교육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국가의 교육도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공동 성명서를 냈고요.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게 쟁점이 돼서 대부분 그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을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호소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이 문제가 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그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전남도당 신정훈 도위원장님하고 공동 성명서를 내서 이 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그 도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 감축 철회 촉구를 위한 전라남도 교육가족 선언을 하고 지금 1만 명 서명 운동을 학부모 단체하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라남도 도민들이 함께 대처하고 또 처지가 같은 그 여러 경상북도랄지 또 전라북도랄지 이런 그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조치 예.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관님, 요즘 저희가
그 교육관님이 과연 일괄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재 유출 방지로 지금 교육 수당 지급금을 2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과연 우리 20만 원으로 지급으로 인한 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재 유출 방지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미 그 경남 고성 같은 경우는 이 수당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에 5만 원,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유출을 막고 했다는 도움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도 그걸 확대해가고 있는 그 동력이 30만 원씩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규 여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그 5만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고 11,000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분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게도 이 다문화 가정이 다 다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월 20만 원씩을 주게 되면 저는 많은 그 효과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굉장한 효과가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 지방 소멸 지역 16 지금 시군이잖아요. 군을 지금 토대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수당이라면 또 현금성 지급 또는 선십성 또 예산으로 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학생 교육 수당이 아닌 교육권, 저는 교육권을 한번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좀 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교육 수당? 뭔가가 좀 노동하고 우리 교육 그런 느낌인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목욕권이나 또 이렇게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또 복지 그 관점에서 또 효도권이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교육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은 모두 문제이고 또 학교에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이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이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앞으로 또 우리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저하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파괴시켜 또 이농 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기농과 기호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우리 김대주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교육과 또 인구 유입 또 우리 지금 작은 학교 폐교에 있는 학교의 어떤 교육 현안을 또 새롭게 이렇게 해서 발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록 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여건의 변화로 세계 정제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9월 도교육청, 평생교육센터, 귀농귀촌협의회, 또 다문화센터, 또 유학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을 또 모시고 인구 유입 활성화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이며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